사실 이게 제도로서 이제 구체화되는 것이 의외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보통적으로 이제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뉴욕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반대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적어도 이제 물질적으로 보면은 아무 데도 없는데 사람들이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몇백 명, 많은 몇천 명 이제 이런 뉴욕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뭐 수백만 명 이제 살게 됐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나라 다르고 인종 다르고 언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이게 그냥 각자 어떻게 사는 걸로만 이게 잘 사는 게 안 된다라는 거를 먼저 깨닫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면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살게 될 것인가라는 제도가 의외로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 미국이 또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잠깐 뭐 여러분들의 상상을 하기 위해서 도와드릴까 생각하면 서울에 사는데 중국 사람 수십만, 뭐 몽골 사람 수십만, 태국 사람, 일본 사람 와가지고 그래서 수백만 명이 산다라고 상상을 하면 그게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공적인 조치와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도시기본 계획이다라는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걸 주도했던 바셋이라는 쓴 이제 그 도서에 보면 뭐 집 여러 사람이 와서 집 짓고 상점 짓고 공장 짓고 뭐 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뭔가 공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물리적인 시설 당연히 이제 길 다 필요한데 개인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잘 되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라는 거. 뭐 시설 당연한 거고 서비스, 하수, 뭐 상수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지나가면 혼잡, 과밀 뭐 이런 것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또는 필요하면 개발 한계 같은 걸 도와주고 그걸 보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수차적으로 쌓여온 것들이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 결과물로 제도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아이코닉하게 드러나는 게 여러 번의 어떤 파편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뉴욕시에서 이제 구획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죠. 영어로 조닝인데 우리나라 말로 용도지역 지구제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겠지만 처음에 구획은 높이를 한 거지 용도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닝이라는 것은 존으로 나눈 다음에 존별로 어떤 거를 부여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공공이 그렇게까지 개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정당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높이가 될 수도 있고 용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보조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존에 의한 방식들을 다 조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닝인데 이제 그게 이제 됐고 그거 근데 이제 논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왜 내 땅에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24년에 구획제 그거 괜찮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그것에 이제 계기가 되는 게 밑에 보시면은 연방에서 이제 합헌 판정을 받죠. 유클리드. 그래 공공을 위해서 퍼블릭이라는 제가 개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이 되면서 제도가 되고 그럼에도부터 이제 또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 여기는 뭐 높게 낮게 해라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하냐라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논란이 붙고 그 법적 논란을 종지부를 지는 게 이제 표준주 도시계획 뭐 수권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시계획법의 어떤 시초로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법에 우리나라처럼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시설이 등장을 전혀 안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공공이 무슨 권한을 어디까지 갖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어떤 기구와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다릅니다. 무슨 시설을 나열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권한은 뭐고 책임은 뭐고 기구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정의하는 게 도시계획법. 그러니까 플래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플래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정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구획제 설명을 하면 이제 구획제가 시작된 게 이제 뭐냐면 건물 높이 위원회가 이제 생겨요. 그 바셋이 이제 주도하게 되는데 이 당시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마천루가 막 생길 때 높이는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하다 보면 우리는 유럽의 경험도 있고 하니까 햇빛이나 공기나 뭐 이제 풍경 보이는 이런 것들은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관리하려는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모두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또 건전한 도시 성장 안 될 것 같고 기반 시설도 이슈가 될 것 같고 사람 사는 것도 보호해야 되고 뭐 행정의 부담 완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오고요. 실제로 구획제를 할 때 이제 이유서를 써놓은 거에 보면 요 7가지 이유가 이제 크게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고층 건물을 다 지려고 하니까 야 이게 서로 이제 뭐 보고 뭐 무슨 뷰를 보겠다고 막 올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보는 이 공유제의 비극이 생기니까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같이 약속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구획제를 해서 여기가 어디까지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안정되고 투기가 사라진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거밖에 못하니까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개발업체들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땅값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용적률을 올려줄 거라고 기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못 올라간다 그럴 때 올라가지 않아요.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고 하고 플레이를 하니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획제가 얘는 이때는 이제 보통 이제 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인허가를 한다면 뭐 건건이 소위 말해 나한테 이런 피해가 온다 그림자가 진다 그래서 건건이 이제 법정 다투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소송이. 그러다 보니까 구획제를 함으로써 그 업무를 좀 부담을 확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거가 좀 이슈가 되는데 사람 사는데 결국 사람 다 쫓아내면 이거 도시가 망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이제 인구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획제가 있으면 예상되는 규모나 이런 게 있으니까 적정한 기반시설을 미리미리 이제 공급해서 충분하게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하고 안정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했고, 그것의 구현수단으로 구획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무슨 구획을 해서 하는 테크니컬한 스페시피케이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는 거고 어디까지 누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절차를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권한이고 책임인가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게 이제 플래닝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여기 숫자가 이제 얼마까지 이제 고도하고 관련된 이슈인데 이제 그 거리에 뭐 2배까지 되냐 2배 반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는 거고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이 배수에 몇 배까지 올라가느냐라는 것들 소위 셋백이라고 해서 셋백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고마 거기까지 선 넘지 마 이런 뜻이죠. 거기까지만 하고 그 외에는 왜냐 이걸 한 이제 이유서 위에 보면은 스카이 익스포저 플레인이라고 하늘 즉 이 이제 공기죠. 이 위에 있는 공간 이것도 공공공간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두 그림을 보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가 이제 도시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구별이 되는데 왼쪽이 이제 이 발달이 된 거죠. 그 높이규제위원회가 생기고 이대로 되겠냐 하면서 한 게 이제 에퀴토블 빌딩이라고 150m짜리가 필지에 거의 100% 꽉 차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 뒤가 완전히 깜깜해진 상황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획제가 되고 아까처럼 뭐 1, 2, 3, 4 해가지고 되고. 자,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구획제 그림인데 이거를 볼 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물이 피라미드형 케이크처럼 돼 있네 라고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역삼각형으로서 하늘이 뚫려 있네 이렇게 두 개로 보는 사람이 다릅니다. 도시계획은 그 두 번째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늘로 쫙 뚫려 있구나, 괜찮겠구나.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그림이 왼쪽은 에퀴터블 빌딩의 그림자고요. 1년 12달이 저렇게 하는 거고, 오른쪽은 케이크처럼 생겼죠. 근데 저기는 걸어가면 밝고 괜찮아요. 걸어갈 만합니다. 그런 밝고 맑은 도시로 전환을 시킨 거고 공기가 괜찮게 순환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볼 거냐라는 게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현하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지 이것 자체가 플래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걸 자체를 플래닝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모든 게 이제 해석이 이제 문제가 되고